전 대구 고검장을 지낸 윤갑근 변호사입니다. 다소 거친 질문도 좀 있을 수 있거든요. 조직폭력, 예, 살인 강력 수사를 오래 해서 무서워. 윤중천 그 별장에 출입한 인물 중에 한 명이다. 말씀하십시오. 적폐검사로 몰리기도 했는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변호사님과 오병호와의 관계 팔짱 끼고 형제수사. 저도 아직 인격 수양이 덜 돼서 그런지 화도 나고 저주스럽기도 하고 윤갑근 출마 요동치는 상당구. 상당 지역에 배수진을 치셨는데 이 네. 결기는 아직도 유효한 건가요? 세계를 가고 있어요. 정우택 지사가 만만한가 봐요. 거물 정치인과 군청 경쟁에서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 바보가 아닌 다음에 저도 나름 셈법을 계산하지 않았겠습니까? 황교안 대표한테 뭔가 엄지를 받지 않아. 내라. 생각이 들어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 토크 한판입니다. 오늘도 홍순목 대표님, 최용현 변호사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특별한 초대 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 대구 고검장을 지낸 윤갑근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반갑습니다. 한판에서 굉장히 뵙고 싶었었어요. 영광입니다. 아유, 영광은 아니신 것 같아요. 왜냐면 굉장히 많이 다음에 갈게. 사실은 이제 검사 생활 하실 때 뭐 특수부 뭐 이런데 거친 뭐 이런 데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한 판도 조금 그렇거든요. 여기가 뭐 이렇게 좀, 그동안 뭐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잘 될 겁니다. 이런 게 아니라 다소 거친 질문도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괜찮으실지. 제가 예. 마음이 여려서 당황을 할 것 같기는 하지만 마음이 여리시더라고요. 저도 예. 검사 때는 조직폭력, 예, 살인 예. 강력 수사를 오래 해서 무서워. 뭐 조금은 적응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이번 시간에는 윤갑근 변호사님을 모시고 내년 총선 출마 관련 얘기도 좀 여쭤보고 그동안 여러 가지 궁금해했던 시청자분들께서 의혹을 또 남기셨고 또 일부 해결된 이런 부분들도 좀 직접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본격적인 궁금증을 여쭤보기 전에 한 판의 선물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오시면 왜 되게 저희가 브리핑 한번 해드리잖아요. 윤갑근 그는 누구인가? 청주에서도 뭐 평검사를 하셨지만은 충주에서도 지청장을 또 하셨고 그리고 검찰의 핵심 기관이죠. 서울중앙지검 또 1차장, 3차장도 하시고 그리고 대검에서는 또 강력부장도 하시고 주위에서 우리 좀 고검장 얘기 많이 들었어요. 레전드급으로 많이 좀 얘기를 하고 잘한다. 고맙습니다. 자, 윤갑근 그는 누구인가 이렇게 좀 풀어봤고요. 첫 번째 주제 윤갑근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고위검사가 되면서 굵직굵직한 사건을 맡으면서는 반대편에 의해서 정치검사로도 많이 이제 거론이 됐고 근데 말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적폐검사로 몰리기도 했는데 아마 그 대표적인 사례 중에서 아마 그것이 이거랑 관련이 있을 거예요. 뭐죠 또? 이 인물하고 그렇죠? 예. JTBC 방송에서 윤중천 그 별장에 출입한 인물 중에 한 명이다. 그리고 그 법무부 과거사 진상조사위인가 거기서도 윤중천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해서 보도를 하고 발표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형사, 민사 소송도 하셨는데 그 사실 진위가 어떤 건가요? 할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이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 속담들이 다 근거가 있고 참 지혜가 담겨 있다고 저는 그동안 믿어왔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속담 중에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뭐 그게 참 지혜롭다는 말 생각을 떼셨나? 뭘 떼신 게?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 말이 이제는 틀렸다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윤중천 사건입니다. 저는 뭐 아니땐 건 물론이고 아궁이나 굴뚝 근처에 간 적이 없습니다. 그 별장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윤중천 씨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저렇게 나가는 보도를 보면서 이게 왜 무슨 이유일까 생각해 보면 뭐 음모론 내지는 저에 대한 어떤 반감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이 조작 뭐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본인이 생각한데 결백하다. 윤중천과 관련해서는 결백하다. 그리고 이제 그 윤중천 씨 관련해서
또 예,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과거사위에서 발표하거나 언론 보도 당시에 했던 근거가 이제 제가 거기 연관된 것처럼 보도된 근거가 명함이 나왔다든지 무슨 경찰이 사진을 뭐 수십 장 갖다 놓고 그 윤중천 씨 기사에게 출입한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뭐 지목을 해서 뭐 이 사람 같다고 했다는 거였습니다. 나중에 검찰 수사 결과로는 명함이 나온 것도 없고 그 지목했다는 윤중천 씨 운전이사도 잘 모르겠다. 이게 다 번복이 되는 바람에 이제 그쪽에 제기된 의혹은 형사적으로는 이제 종결이 됐고 제가 이제 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부분은 아직 진행 중인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해서 돈이 좀 나오면 좋은 데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질문하시기 전에 바로 키워드 이거겠죠. 그렇죠. 뭐죠? 인터넷이나 포털 같은 데 많이 떠 있는 게 이제 윤 변호사님과 우병우와의 관계. 저 연수원 동기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뭐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겼냐. 그렇죠. 우병우 특별수사 팀장을 팀장 하시기 전부터 그런 우려들이 좀 나오긴 박지원 당시 뭔지 모르겠던 그 양반도 특감은 환영하지만은 윤 고검장이 팀장 맡은 거는 좀 우려스럽다 이런 멘트도 했고요. 실질적으로 또 그런 또 그 정황들이 좀 있었잖아요. 팔짱 끼고 황제수사. 그게 우리 윤 그 고검장님 그 사무실이었다 하는 얘기도 있고 해서 거기서부터 좀 이렇게 세락의 길을 걷지 않으셨나 어떻습니까? 그 동기가 맞는 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냐 하는 부분에서 처음에 검찰총장이 저에게 이제 맡아달라고 할 때부터 제가 이 부분은 오해받을 수 있다 동기니까 거절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로서 이제 검찰 수뇌부 판단은 저밖에 할 수가 없다. 네가 가장 적임자다 하는 결론을 내려서 제가 뭐 거기서 사표를 내지 않느냐는 그 이제 조직의 업무를 해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했고요. 맡았으면 이미 그 2년은 끝나고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 2년은 다 접어놓고 이제는 검사와 수사 대상자로서의 관계이지 그 2년에 연연할 것 같으면 끝까지 검사 사표를 내는 한 있어도 맞지 않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2년을 논하지 말라. 네, 그렇습니다. 이미 그리고 그 2년이라는 게 별것도 아닙니다. 연수원 동기라는 것 이상의 아무것도 없습니다. 혈연, 지연, 학연 아무것도 겹치는 게 없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오해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수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요한 수사를 맡아서 우리 지역 프로이니까 모두 지역에서 난 충북 지역에 출신 검사로서 중요한 수사를 맡아서 어떤 아주 좀 좋은 성과를 내고 지역민들에게 좀 자부심을 줬으면 좋은데 좀 실망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습니다. 그 부분 죄송스럽습니다만 지금 결과만 놓고 보면 그 수사를 해서 결국 그 당시 제기됐던 모든 의혹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사 결과를 마치고 기소를 했습니다. 우병우 민정수석 빼고 우병우 민정수석의 처와 그 집사 역할을 했던 사람, 그 우병우 민정수석의 장모 다 기소가 돼서 지금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고 지금 얼마 전에 보도를 보니까 항소심에서 이제 구형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 수사 결과가 끝나고 나서 특검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사했던 수사 기록을 가져가서 수사 특검에서 또 사사시 뒤지고 검증을 하고 부족한 부분을 또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수사가 종결된 이후에 우리 최영원 변호사님은 잘 아시겠지만 고검에서 재기수사를 또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저희가 수사했던 것과 결과가 바뀌어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놓고 보면 부실 수사라는 것을 어디 갖다 붙일 것인지 저희가 수사했던 부분의 결론이 뒤집어지거나 이 수사가 미진했던 부분이 있거나 이런 부분이 나왔다면 제가 100% 수긍을 하겠습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그 수사는 그게 최선의 수사였고 잘된 수사라고 저는 자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한 팔짱 문제 뭐 이런 문제에서 보면 이 굉장히 이제 국민들께 실망을 시켜드린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조사 그날 저녁에 6시경에 제가 그 담당 수사를 진행하는 부장에게 저녁 식사를 하고 하자. 그랬더니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몸에 오한이 와서
저녁을 안 먹고 계속 조사를 진행하고 좀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원하는 대로 해줘라. 예. 근데 그게 계속 조사가 진행되는데 9시까지 쉬지 않고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예. 그래서 몸도 안 좋다는 사람 데리고 또 너무 오래 했다고 나중에 또 무슨 컴플레인 나오면 어떡하겠냐. 그래서 좀 한 10분 쉬었다 해라. 예. 그때 마침 부장도 그리고 산하도 좀 쉬고 지금까지 수사 상황을 보고 드리러 가겠습니다. 예. 근데 불렀어요. 부장이 제 방에 온 사이에 이제 휴식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예. 예. 그 시간에 이제 몸도 풀고 하는 시간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우병우 수석이 이제 팔짱 낀 게 카메라에 잡혔을 뿐입니다. 우리 변호사님 잘 아시겠지만 검사실에서 조사 진행하는 그 시간 동안은 팽팽한 긴장 관계고 서로에 대해서 예의를 지켜야 되지만 휴식 시간은 자유입니다. 지금 시점이 이제 이런 사안들이 좀 지나고 나서 이제 한숨 좀 돌리고 이런 시점이니까 이런 말씀들이 자연스러우셨겠지만 당시에는 그리고 굉장히 저희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었고, 근데 뭐 여러 가지 신경들이 많으셨었겠어요. 지역에 계시면서도. 근데 뭐 화도 나고 어떤 이제 저도 아직 인격 수양이 덜 돼서 그런지 성인 군자가 아니고 다 아닙니다. 수사를 맡도록 만들어 온 사람들과 상황에 대한 원망도 뭐 가끔 들기도 하고 예. 그 상황에 대한 정확한 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듯한 그런 보도에 대해서도 저주스럽기도 하고. 저희는 저 팩트만 가지고 보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뭐 고소고발 당하는 굉장히 두려워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팩트만 그렇습니다. 팔짱 낀 부분 이런 부분들도 이제 그 당시 검찰 출입 기자들에게 설명을 하면 다 수긍을 합니다. 이거 뭐 그렇지 하는데 다 돌아가서 기사는 정반대로 그냥 나가는 걸 보면서 참 수사기관은 대부분이 이해를 합니다. 기자들 기자 출신이시잖아요. 제가요? 예전에 기자 하셨잖아요. 옛날에. 원래 우리 윤 변호사님 말씀대로 기자들이 좀 이중적이에요. 요 앞에서 그럴 수 있지 하고 들어가서 딴소리 하고 있어요. 저기 우리 주변에 기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를 조금 마무리를 좀. 내년 총선 얘기로 분위기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윤갑근 출마, 요동치는 상당구 이렇게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당초에는 원래 9월 초, 그러니까 추석 전에 자유한국당에 입당을 해서 출마 선언을 하는 걸로 이렇게 잡혀있던 것이 지금 연기가 된 거. 예, 그렇습니다. 연기가 된 겁니까? 아니면 없던 일이 된 겁니까? 연기가 됐습니다. 연기된 거예요. 예.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전국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좀 복잡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어떤 반문 세력을 규합해서 지금 독주를 막으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 혼자 지금 지방에 내려와서 입당하고 출마 선언하고 하는 모습들이 이 시국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뭔가 언밸런스하다.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조금 정리가 된 다음에 개인적인 문제는 그때 가고 지금은 전국적인 거당적인 상황에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윤 변호사님이 희망하는 지역구인 상당구의 그 터줏대감인 정우택 의원과의 뭐 알력 다툼, 거중 조정, 뭐 이런 걸로 인해서 혹시 재고가 들어간 거 아니냐, 윤 변호사님이 그런 얘기도 있는데 아닌가요, 그거는? 전혀 근거가 없고요. 그런 얘기가 있다면 요즘 유행하는 가짜 뉴스 중에 가짜 뉴스. 가짜 뉴스래요. 어떤 인터뷰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언론사하고 인터뷰에서 상당 지역이 아닐 경우에는 총선 출마 자체를 하지 않겠다라고도 상당 지역에 배수의 진을 치셨는데 이 결기는 아직도 유효한 건가요? 세게를 박았어요. 아니 뭐 정치라는 게 생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또 모레 다르는 게 살아 움직이는, 좋게 얘기하면. 그런데 저는 좀 아쉽다. 아쉽다? 뭐가요? 그 상당의 그 사선, 그 홀로 있는 사선 지역구에 그렇게 또 같은 당으로 또 가야 되냐. 정우택 지사가 만만한가 봐요. 상당구는 제가 이제 상당구를 고집한다기보다 상당구를 선택한 이유가 제 정치를 입문하는 이유와 궤도를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 주변에서 저를 또 걱정하시는 분들은 서울서 하면 더 편하지 않겠냐. 또 왜 상당구가 지금 비어 있는데도 많은데 그 거물 정치인에게 붙어서 고생하려고 하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정치를 입문하는 이유는
지금 국가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그 혼란스러운 원인 중에 하나가 집권 여당의 독주다. 근데 그 독주하는 거가 좋은, 제가 100% 동의하고 제가 옳다고 가는 방향으로 간다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경제정책, 여러 가지 경제정책들, 뭐 소득주도 성장이나 최저임금제나 뭐 탈원전 문제 이런 부분들에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저게 좀 잘못된 거 아니냐는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것을 궤도를 수정하거나 보완해서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안 보인다. 그렇다면 이거를 견제하는 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민주주의의 원리인 균형, 견제와 균형이 작동이 돼야 되는데 지금의 한국 정치 상황에서는 야당에 그럴 만한 세력이 없다. 그러면 내년 총선에 한국당이 좀 승리를 해서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데 그 한국당 총선 승리를 하는 데 있어서 제 개인적인 입장을 떠나 청주 지역을 놓고 보면 지난 4번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2승 14패를 했습니다. 한국당이. 근데 그건 왜 그렇게 됐는지는 지역에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러시겠지요. 그렇다면 결국 청주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 변화가 와야 내년 적어도 총선 승리를 위한 적어도 디딤돌, 기초가 놓아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청주의 정치 1번지인 상당구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물론 뭐 고양이 미원이라는 것도 한 요소일 수는 있지만 근데요, 그건 절대적 요소가 될 것 같아요. 가시려면 말씀하신 대로 가시려면 뛰어넘고 실제로 승리도 하고 깃발도 잡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럼 정우택 의원이 뭐 고수도판에서 광팔아서 사선되신 거 아닌 거고 좀 전에 2승 14패라고 하셨지만 그 2승이 정우택 의원이 하신 거잖아요. 청주 지역에서. 정우택 의원과 그렇게 거물이잖아요. 지금서. 그 거물 정치인과 공천 경쟁에서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 넘어야 되는데. 그런 의구심이 많이 드는데. 저희가 바보가 아닌 다음에 저도 나름 셈법을 계산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보니까는 우리 윤 고검장께서 그 당시 그 권한대행이었죠. 황교안 권한대행 시절에 특검도 하셨고 사실 제가 보기에는 뭐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황교안 대표한테 뭔가 온지를 받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황교안 퀴즈라고도 하고 정전식 우갑근 정전식 의원하고 그렇지 않고서는 그런 말인데 혹시 내락을 받으신 거 아닌가요? 의혹이 있습니다. 풀어주십시오. 그건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답이 있다고 보입니다. 우선 시대적 배경, 황 대표께서 등장한 시대적 배경을 보자. 왜 황 대표가 지금 여기 당의 대표로 출마를 해서 당 대표가 됐는지를 보면 지난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에 3연패를 했습니다. 소위 보수 세력들이. 보수가 거의 괴멸됐습니다. 기존 정치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보수 세력들은. 그 상태에서 대안으로 거론된 게 황교안 대표입니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나온 겁니다. 그럼 황교안 대표가 지금 대표로서 나와서는 대표에 안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무너진 보수를 세워야 되고 내년 총선을 승리를 이끌어야 됩니다. 그 역할에 맞춰서 황 대표를 도와서 그런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거기에 적합한 사람이 누구냐. 시대적 상황에 맞게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차원에서 보면 황 대표님의 친소 관계나 친분 관계로 따질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에 답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 대표로부터 개인적으로 내락을 받거나 지원 약속을 받은 건 아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나요? 지금 마당에 뭐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어쨌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정치라는 게 사실 얼굴이 피하 지방이 좀 두꺼워야 되고 후한무치. 그리고 거짓말도 좀 잘해야 되고. 거짓말을 잘해야 돼요? 정치하려면? 그럼요. 정치판에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우려스러운 점도 좀 있어요. 들어보시죠. 저도 이제 하면서 지금 이제 정식 입문한 것도 아니지만 지금 이제 뭐 나름 활동을 하면서 느낌이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힘들다는 걸 느낍니다. 힘들다는 걸 느끼지만 이제 구태 정치, 그 옛날식 정치 이런 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마당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거짓말 잘하고 이런 건 나쁜 거 아닙니까? 그런 정치인들이 도태되고 이제 거짓말 안 하는 정치가 만들어 가야 된다. 안 해야 된다잖아요, 거짓말.
그 혹시라도 이제 그 최근에 충북 도당위원장으로 정우택 의원이 이제 되셨잖아요. 그래서 두 분의 어떤 이런 입지 부분을 봤을 때 더 불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걱정하는 목소리도 좀 있어서요. 예. 어떠신지. 그 외양상으로는 이제 공천 경쟁을 해야 되는 분께서 이제 도당위원장을 맡으셨으니까 뭔가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예. 실제 뭐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하. 그렇지만 도당위원장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젠가 기자간담회에서 도당위원장 도당위원장을 맡으신 다음에 이제 언론 기자들 상대로 말씀하신 걸 좀 봤습니다. 예. 그래서 백의종군 하시겠다, 총선 승리를 이끌겠다, 뭐 이런 말씀들을 예. 하셨는데 하시면서 우리 윤 변호사님 견제구도 날리신 것 같은데. 그래요? 그 자리에서. 예. 급이 다르다. 공천 경쟁력에서 예, 예, 뭐 예. 부담스럽지 않다 이런 말씀하신 것도 봤습니다. 예. 근데 봤는데, 근데 그 말씀 그대로 해서 정말 그 진정성을 가지시고 내년 총선을 위해서 진력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백의종군 하시고 뭐 이러시면 저로서는 뭐 더없이 도와드리고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다시 이면을 들여다 보면 그럼 지난 지방선거나 그 전 선거에서는 어땠느냐 과거를 돌이켜서 보면 아하. 그러면 그때는 그런 역할이 없으셔서 안 맡으셨던 거냐 그럼 그때는 그런 능력이 안 돼서 안 맡으셨는데 이번엔 능력이 있어 맡으신 거냐 아하.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공천 경쟁이 본격화되면 도당위원장이 도 전체를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중립적인 위치에서 가야 돼서 오히려 뭐 더 오해받을 짓을 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더 중립적으로 가셔야 되지 않을까. 혹시 뭐 잘못해서 선수가 심판까지 보는 거 아니냐 오해를 사시면 안 돼요. 요 방송 이후에 정 의원님이 나오고 아니, 싶어 하시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그, 예, 대표님. 지금 당론으로 그 중진들은 좀 그 고향을 떠나서 나가라 이런 얘기가 없었습니까? 지금 그 민주당도 그런 지금 분위기던데요. 지금 중앙당에서 제가 준비하고 있는 아직 확정된 안이 아니어서 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중앙당에서 준비하고 있는 안들 중에 그런 대폭 공천 물갈이, 중진들 험지 출마론, 세대 교체론 이런 게 많이 거론되고 있고 아마 그런 식으로 공천 룰도 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있습니다. 정우택 지사는 그냥 깃발을 의원, 그냥 정우택 의원이시죠. 확 꽂았군요. 그냥 도당위원장하고 난 그렇게 못한다. 자유한국당이 그 검찰 출신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뭐 곽상도, 김도, 김진태, 최규일 뭐 쭉 해서 뭐 현역 의원들도 계시지만은 경대수 우리 지역에도 경대수 의원님 계시고 그다음에 원외에도 황교안, 홍준표, 뭐 정미경 다 검사 출신들이거든요. 자유 검찰당이라고 비난을 받을 정도인데 이 검사 출신들이 문제라고 그러면은 아마 나중에 총선에서도 이런 이제 비판을 좀 받을 건데 경제 중심 시대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인데 검찰이라는 것은 좀 불리한 것이 아니냐. 예리합니다. 예리합니다. 그런 질문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우선 국회가 무엇을 하는 곳이냐는 그 기능적 측면을 보면 국회라는 것은 법을 만들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이 주된 기능입니다. 근데 검찰 출신들은 검사니까 법을 만드는 데는 어느 정도 기술자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부 견제하는 데서 지금 전국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꼬여 있는데 소위 말하는 저격수 역할을 하고 정부를 견제하면서 싸우는 사람들이 누군가 보면 거의 검사 출신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사 출신이 많다 적다의 문제가 아니고 많으면 어떤 다양성이라는 측면 말씀하신 경제시대 이런 어떤 트렌드에 안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상황을 놓고 보면 적당한 숫자의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들어가서 활동하는 게 맞고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누가 들어가느냐 제대로 된 사람이 들어가느냐 그냥 정말 또 검사 끝나고 직업으로 국회의원을 선택하느냐 이거는 구분이 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곽상도, 김도 뭐 이런 기존의 검사 출신 의원님들은 옛날 사람이고 아예 제대로 못하니까 상당부 쪽으로 나아가시겠다고 했던 이 마음은 변함이 없을 거고 시기적으로 조금 지금 변화가 있는 건데요. 상당구가 지역적 어떤 특색이 또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전략이 있어야 국민들의 표심을 잡을 텐데요. 전략 있으시면 조금 풀어주시죠. 이게 총론적으로 크게 보면 이제 지역민들을 만나뵀을 때 하여튼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사람을 좀 바꿔야 된다는 민심을 읽어냈고요.
그리고 굉장히 소외되고 있다. 상당구가. 청주의 옛날 중심지면서도 그냥 가장 낙후된 지역이다. 제가 그걸 결론적으로 아니라 제가 이제 그걸 한마디로 표현을 뭐라고 하고 싶나 해서 봤더니 결국은 충북이 대한민국의 변방으로 전락하듯이 상당구도 청주의 변방이 돼가고 있구나. 그러면 상당구의 지역적 특성을 보면 성안길로 대표되는 도심 지역과 이 남부 5개면인 농촌 지역으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성안길은 상권이 이제 거의 쾌락의 길을 걷고 있는 거고, 남부 5개면은 농촌 중심 지역인데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굉장히 지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소외되고 소득 수준도 낮은 형편이란 말입니다. 그럼 답은 여기 도심 재생 프로젝트를 어떻게 해낼 것인지, 그럼 농촌 지역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어떤 대안을 만들어낼 것인지, 요거를 좀 고민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나름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쪽 방향. 그래서 다른 지역이나 뭐 조금 넓게는 외국 사례도 좀 벤치마킹을 해야 되고, 우리 지역 내의 어떤 지역적 특성과 연결되는 사업이 뭐가 있는지, 또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아직까지 뭐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건 없지만 그런 문제 의식은 가지고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굉장히 좀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해소가 되는 부분도 있고 좋습니다. 끝내기 한 판으로 오늘 시간을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대표님부터 좀 오늘 준비를 좀 해주실까요? 저는 뭐 특별히 할 얘기는 없고요. 특별히 할 얘기 없으면 맨날 여기 앉아서 그러시면 전번 그 프로그램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무의자연, 그 사람이 평화주의자 이치는 물이 흘러가듯이 정치도 마찬가지로 무리를 하면 안 된다. 지금 뭐 삭발 싸움 여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보수의 가치를 다시 한번 좀 잘 정립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 변호사님도 끝내기 한 판 정리해 주십시오. 후발제인이란 말이 있어요. 병법서에 의하면은 선발제인, 먼저 출발해서 상대를 제압한다는 말이 있지만 그 정반대의 말도 있어요. 나중에 출발해서 상대를 제압한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 윤 변호사님 경쟁 후보들에 비해서 훨씬 늦게 출발하셨는데 늦게 출발했어도 내년 총선에서 아주 초기에 원하시는 목적을 꼭 달성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아주 뭐 최변이 이런 모습 처음 보네요. 출연하시는 분에 따라서 어떨 때 좀 부드러울 때가 좀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특별히 뭐 준비가 또 많이 되시고. 한 20여 년 전에 정말 레전드 검사로서 이 선망의 대상이었고 꼭 한번 뵙고 싶었었어요. 자주 뵙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오늘 소감이 어떠세요? 좀 남다르시게 다른 사람보다는 역사 속의 인물을 뵙는 것 같았어요. 하도 뭐 영화 같은 일화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러세요? 조만간 윤갑근 변호사님 주제로 해서 영화 나오는 거 진짜? 제가 나중에 개인적인 자리에서 만나면 재미난 얘기 많이 들려드립니다. 어떻습니까? 한번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시니까. 굉장히 유익했고 또 개인적으로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이런 기회를 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런 기회를 위해 저를 좀 더 공부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기회, 소중한 기회로 삼아서 또 그런 성장이 또 어떤 지역민을 위한 봉사하는데 큰 자양분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합니다. 앞으로 시간이 좀 허락되시면 자주 한 판에 좀 놀러와 주십시오. 얼마든지 불러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갑근 변호사님 모시고 내년 총선 출마 관련 얘기, 그동안에 궁금해했던 여러 가지 얘기들 좀 풀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주제로 라이벌의 불꽃 토크가 펼쳐지게 될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오른팔 들고 리얼톡 한판!